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임상원 교수입니다. 우리는 입사원서를 낼 때 이력서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해서 면접을 보러 가더라도 자기소개를 또 해야 합니다. 대부분 면접에서 첫 질문이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거나 대졸 신입 구직자들일 텐데요. 각자의 전공이나 지원하는 직무는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자기소개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지원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는 이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력서에 있는 내용들로도 이 지원자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지만 그건 단지 결과값이라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통장에 찍혀있는 1억, 이게 누구는 매달 80만원씩 10년, 120달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저축을 통해서 이룬 것일 수도 있고, 누구는 사업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번 사업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일 수도 있죠. 이력서는 이 1억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꾸준하고 변수가 없는 사람인지, 뛰어난 사업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려면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그 직무에 맞는 적성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알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무에서는 성실하고 우직함이 더 필요하고, 어떤 직무에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지원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결과 위주의 자기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별과제를 했던 에피소드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때 리더십 또는 커뮤니케이션 등을 강점으로 어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겠죠? 제가 4학년 1학기 때 땡땡땡이라는 과목에서 조별과제를 할 때 조장을 했고, 초반에 어떤 불리한 환경과 조원들의 비협조로 힘들었는데 조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설득을 해서 합심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A학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들 하시죠. 왜 영화를 보면 악당이 주인공을 죽이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주인공이 탈출하게 되잖아요. 이걸 클리셰라고 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뻔한 패턴 같은 거, 그죠? 자기소개에도 이런 클리셰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조별활동 해보셨잖아요. 팀장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 조원들이 마음을 열고 따라오게 되던가요? 제가 조장을 할 때는 제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잘 안 되던데요. 사회생활 좀 해본 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때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잃어야 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비교해보고 무엇을 취했는지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교과서에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누군가는 대충 읽어서라도 끝까지 다 보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만 보더라도 제대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비약을 하면 전자는 생산팀에 더 어울릴 것 같고 후자는 품질팀에 더 어울릴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비약을 하자면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포기하지 않는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별활동의 예처럼 이상적이고 무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과정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이 어려운 분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류나 면접 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역량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 지원자의 역량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를 판단 불가 또는 판단 보류 상태라고 하는데요.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회사들, 즉 지원자가 많은 회사들에서는
굳이 좋게 판단되는 다른 후보자들도 많은데 판단이 안 되는 애매한 후보자에게 다시 기회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소개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원한 직무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그냥 설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채용해달라는 목적을 가진 설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설득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설득이란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잘 알아야겠죠? 많은 학생들이 지원 동기 항목에서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너무 순수하게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본인의 의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임 회사에 지원하면서 내가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배터리 회사에 지원하면서 앞으로 2차전지의 미래와 사업성이 얼마나 유망한지, 회계 직무에 지원하면서 회계가 경영에서 왜 중요한지, 즉 내가 이 회사가 이 직업이 좋아서 지원했다는 게 지원의 주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성에게 사귀자고 대시를 하더라도 당신의 의견은 상관없고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사귀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이건 구애가 아니고 스토킹이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좋지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할 겁니다. 즉 내가 그 회사나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를 순진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설득을 해야 합니다. 설득의 기본은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이상으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기본기를 설명드렸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사건 또는 그 결과에 대한 나열로는 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적이고 무난하게만 보이려 한다면 나에 대한 판단이 어렵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아닌 설득이 목적이 돼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회사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지가 아닌 그 회사나 직무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설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은 헤드헌팅 전문기업 AP서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경희대 임상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